안녕하세요, 제이로드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대출이나 보험 같은 거 전화로 권유받아 봤던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진짜 많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은 보험 권유가 온 그 상담사한테 너무 고마워서 감사합니다, 저 진짜 보험 필요했어요 라고 하면서 끝까지 상담 받아봤던 적 별로 없으시죠? 대부분은 받자마자 안녕하세요, 저 대출 상담사 그쵸, 바로 끊어버리게 됩니다. 왜? 내가 필요한 게 아니니까요. 나한테 필요한 건 지금 보험이나 대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전화 왔으니까 이게 뭐예요? 스팸인 거죠. 그러니까 끊어버리는 겁니다. 제가 아시는 분은 이 상담 전화가 왔을 때 그냥 그 뭔가 느낌이 바로 그러면 그냥 바로 끊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 상담사가 나같이 가입 안 할 사람한테 시간 쏟는 것보다 가입을 할 만한 사람한테 다시 전화를 돌리는 게 그 사람도 이득이니까 오히려 배려를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간에 어쨌든 그 상담사가 전화를 받자마자 끊겼던 이유는 뭘까요? 제가 생각하기엔 그 고객, 그러니까 그 전화를 받는 고객이 어떤 걸 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건, 전화 상담사가 원하는 건 보험의 가입이겠죠. 가입을 원하는데 그 가입을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일단 고객이 원하는 걸 먼저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고 일단 보험 권유부터 하니까 당연히 가입을 할 리가 없죠. 물론 전화해서 이런 혜택이 있고 저런 혜택이 있고 막 설명은 하지만 그 혜택을 듣기까지 내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도 모르는데 그 얘기를 먼저 꺼내니까 전화가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전화 상담을 한다면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저 땡땡은행의 땡땡 상담사입니다. 혹시 병원이나 약국에 가셔서 그 돈 내셨던 거 환급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고객이 환급? 이라는 단어에 꽂힙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가는 거예요. 지금 혹시 가지고 계신 보험들 중에 땡땡땡 특약이 있으면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모르고 계셨나요? 환급 받을 수 있어? 실비 말고?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네, 고객님, 이거 가지고 계신 보험에 단돈 500원만 추가하시면 그 특약만으로도 모든 병원비와 약국에서 내었던 비용 다 환급받을 수 있어요. 모르고 계셨나 보네요. 그럼 고객이 이제 슬슬 궁금하기 시작합니다. 네, 고객님 지금 갖고 있는 화재보험이나 보장성 보험에 땡땡땡 특약이 있는지 제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가지고 계신 거 혹시 보장성 보험, 화재보험이세요? 아니면 치아보험 뭐 이런 거세요? 그럼 고객이 갑자기 대답을 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 치아보험 있어요. 저 지금 화재보험 들고 있어요. 아, 네, 고객님 그러시군요. 그럼 지금 가지고 계신 그 보험 중에서 땡땡땡 특약이 있는지 확인을 해드리고 싶은데 갖고 계신 그 보험 상품의 금액이 얼마인가요? 월 납부금이 얼마예요?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가게 되면 아무래도 대화가 이어지다 보니까 확률이 올라가게 되겠죠. 실제로 이 방식은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OBM 설득 마케팅이라는 책을 쓰신 김효석 대표님께서 어떤 오프라인 강의에서 했던 강의를 제가 좀 각색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고객과 대화가 이어질 수 있게 되고 그 이어지는 대화가 이어지면 자연스럽게 계약할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TM 마케팅을 했을 때 고객이 일단 관심을 끌 만한 핵심을 줘야 되고 그 핵심은 고객이 원하는 걸 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전화 상담을 하는 예시를 들었을 때 어떻게 얘기 드렸어요? 500원. 500원이라는 것과 혜택, 환급 이런 부분을 얘기했죠. 그리고 보험 가입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보험에 무슨 특약이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고객은 나한테 보험 가입하라는 건 아니고 이런 특약이 있는지 확인해 주는 것 같네 라는 색다른 느낌을 받기 때문에 전화를 끊기보다는 좀 이어가게 될 겁니다. 그 이어감으로써 자연스럽게 보험 가입을 권유를 할 수가 있고 권유가 되면은 계약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100건의 전화를 돌렸을 때 한두 건 정도가 대화가 이어졌었다고 한다면 이 방식을 따르면 100건에 아무리 못해도 10건? 한 20건 정도는 대화가 이어지지 않을까요? 그럼 당연히 계약할 확률도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중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중개로 전화 상담할 때 이 보험 권유 상담사처럼 상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중개를 할 때 있어서 중개의 목적은 뭐예요? 중개에서 전화 상담의 목적은 고객을 만나는 겁니다. 전화 상담 이후에 다음 단계가 미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화 상담의 목적은 고객을 만나는 거겠죠. 그 전에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고객의 니즈를 아는 거예요. 고객이 진짜 필요한 니즈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전화 상담을 잘하는 사람들의 99%는 이렇게 상담을 합니다. 제가 그 예시를 들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100만 원에, 천에 100만 원짜리 오피스텔 보고 연락드렸어요. 그 물건 혹시 아직 있나요? 네, 그 물건 아직 있습니다. 보러 오시면 됩니다. 네, 혹시 언제쯤 오세요? 저 오후 한 4시 정도에 가려고 하는데 그때 볼 수 있을까요? 네, 오후 4시 정도에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세입자분이랑 통화 한번 해보고 연락 드릴게요. 근데 혹시 그 물건은 어떤 게 마음에 드셔서 연락 주신 거세요? 네, 그 물건 좀 저렴한 것 같아서요. 다른 거 시세 대비 좀 괜찮은 것 같아서 연락 드렸어요. 맞아요. 그 물건이 임대사업자 물건이어서 시세 대비 좀 저렴하게 나왔어요. 그런데 혹시 고객님 물건 보실 때 저렴한 물건들만 보세요? 아니면 다른 조건들도 조금 있으신가요? 네, 저는 저렴한 것도 좋은데 저 벌레 나오지 않는 집이었으면 좋겠어요. 벌레 나온 거 진짜 싫거든요. 네, 고객님 벌레 나오는 거 싫어하시는군요. 그쵸, 벌레 나오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아무도 없으시죠. 근데 혹시 그냥 깨끗하다고만 벌레가 안 나오는 거는 아니라는 거 혹시 알고 계세요? 오히려 더러운 집에서도 벌레가 안 나오는 집들도 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세요? 그런 게 있어요? 혹시 더러운데도 벌레가 안 나올 수 있나요? 네, 그게 건물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벌레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데 무조건 새 집이고 깨끗하다고 해서 벌레가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전화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렵고 내방하시게 되면은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혹시 필요한 조건들이 있으실까요? 네, 저는 어떤 게 필요하고요. 주차도 필요하고요. 옵션도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전 보증금 한 5천까지 가능해서 혹시 보증금 올리고 월세를 좀 내릴 수 있는 좀 저렴한 집을 좀 찾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고객님. 그러면은 좀 이따 4시에 오시면 말씀하셨던 조건에 대해서 할게요. 그리고 몇 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제가 지금 뭐 급하게 지연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두서없이 얘기가 되었는데 그 두서없이 된 얘기들 중에서 핵심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고객한테 필요한 니즈를 파악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그 물건에 국한돼서 내가 니즈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 국한된 물건이 아닌 그 고객이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제가 파악하고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그 물건이 좋았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건 외에도 그 장점 외에도 그 고객이 진짜 필요한 니즈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벌레 나오는 집이 싫다고 했는데 그 벌레 나오는 집이 어떤 집인지 그리고 그 벌레 나온 집에 대해서 답변을 주기는 줬는데 새로운 궁금증을 유발시켰죠. 그러니까 다음에 제가 질문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자연스럽게 그 사람한테 인입이 되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게요. 그렇게 되면은 그 고객은 그 벌레 나오는 집이라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길 것이고 이 중개사한테 가면은 나는 벌레가 나오지 않는 집에서 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문의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너니까 가능하지. 너 중개 오래 했고 상담 많이 해봤으니까 너처럼 이렇게 술술 나오려면은 경력과 시간이 쌓여야 되는 거 아니야? 맞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쌓이고 경력에 대한 노하우가 쌓여야지만 그렇게 되는 게 맞는데 그게 비단 그것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노력을 하면은 단기간 이내에 한 1, 2주 안에도 빠르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객의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건 저희 회사 직원분들에게만 알려드리는 내용인데 영상에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내가 광고하고 있는 물건에서 예상되는 질문을 한 10개 정도 뽑아보는 거예요. 10개 정도 뽑은 그 내용을 가지고서 답변할 거를 10개를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답변에서 중요한 것은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궁금증에 대한 답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궁금증으로 이어져야 돼요. 예를 들면 대출에 대해서 문의를 했다라고 해볼게요. 고객님, 그 혹시 대출 받으세요? 네, 저 대출 받아야 돼요. 네, 그 물건 대출 되는 물건이 맞아요. 그런데 고객님 혹시 대출을 정부 지원형 대출 받으세요? 아니면은 그냥 일반 은행형 대출 받으세요? 그럼 고객이 물어보겠죠.
정부 지원형이랑 일반 은행형은 뭐가 달라요? 일단 제가 그 대출에 대해서 상담을 해드리기 전에 이게 전화상으로 다 설명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일단 정부 지원형은 보편적으로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일반 은행형 대출은 개인의 신용 상태에 따라서 저금리로 받을 수도 있고 고금리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달라가지고 오시게 되면, 내방하시게 되면은 제가 좀 상담을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대출 상담사 뺨치게 좀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상담 확실하게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좀 이따 내방하시면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요. 그럼 고객은 확실하게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 부동산에 가면 대출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알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들어가는 집에 대해서 대출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알고, 그리고 안전할 것 같다라는 느낌도 들겠죠. 그러니까 내방할 확률도 높아지는 거예요. 신뢰가 쌓이는 거죠. 그 신뢰가 쌓이게 되면 아무래도 니즈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겠죠. 더 확실하게 니즈를 가르쳐 줄 거니까요. 그럼 다시 이러한 궁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알겠어. 신뢰 쌓았어. 신뢰 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니즈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렇죠. 니즈를 파악하는 내용을 가르쳐 드려야겠죠. 니즈를 파악하려면 5가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입주일, 두 번째는 금액, 세 번째는 위치, 네 번째는 각자 필요한 조건들과 옵션들, 그리고 5번째가 업종입니다. 이 마지막 5번째 업종은 상가 사무실 같은 그런 임대차일 때 필요한 거고, 그 외에 나머지 4가지는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이 4가지는 무조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 5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걸 뽑자라고 한다면 당연히 첫 번째 입주일입니다. 입주일이 중요한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집이 너무 마음에 들어. 이 집 계약하고 싶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계약을 하고 싶은데 입주일이 지금 현재가 9월, 오늘이 26일인데 입주일이 12월인 거야. 근데 이 친구는 입주가 한 10월 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0월에 들어가야 되는데 12월 달에 입주가 가능한 물건이면 계약을 할 수가 없겠죠. 반대의 상황으로 이 친구는 12월에 입주를 해야 되는데 이 물건은 10월 달에 입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계약할 수가 없겠죠. 이런 것처럼 입주일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엇이 있더라도 입주일이 맞아야지만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입주일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금액이거든요. 금액은 이 사람이 지금 문의한 물건에 국한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바운더리까지 금액을 쓸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예를 들면 아까 1000에 100만 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내가 보증금 1000만 원밖에 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5천만 원, 1억까지도 쓸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금액은 싸면 쌀수록 좋으니까요. 월세도 마찬가지예요. 100만 원까지밖에 쓸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150, 200까지도 쓸 수 있는 사람일 수 있어요. 그냥 100만 원에 이 정도 컨디션이면 한번 봐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금액까지 바운더리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위치입니다. 위치는 내가 지금 강남구에 직장이 있어서 강남구 쪽에 집을 구하고 싶어. 출퇴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좋으니까. 근데 비싸죠. 그래서 출퇴근 거리가 내가 신논현역에 직장이 있어서 9호선 타고 쭉 오다 보면 송파까지도 올 수 있죠. 아무래도 강남구보다는 송파구가 조금 더 저렴할 수 있으니까 송파구까지도 볼 수 있는지 이런 여부도 파악하면 좋습니다. 네 번째는 옵션, 뭐 주차를 한다든지 애완동물을 키운다든지 뭐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을 알게 되면 그것 또한도 도움이 되겠죠. 5번째는 업종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초급 강의에서 다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나중에 중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영상을 올릴 때 그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5가지 니즈를 파악하면 돼요. 그런데 이 니즈를 파악하는 걸 전에 여러분들이 꼭 하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신뢰를 쌓으셔야 돼요. 신뢰가 쌓여 있는 다음에 니즈를 파악하게 되면은 이 니즈가 정확하게 파악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세요. 신뢰가 있는 사람한테 내 갖고 있는 니즈를 다 오픈하지 신뢰가 없는 사람한테 내 갖고 있는 니즈를 다 오픈할 가능성은 적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뢰 쌓는 작업을 우선 정확하게 한 다음에 니즈를 파악하는 것, 그게 여러분들이 전화 상담에서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아까 보험 권유 상담사가 전화를 했을 때 일단 제일 처음에 갖고 있는 보험에서 환급될 수 있는 특약이 있는지를 물어봤고 그 특약의 단돈 500원이라는 부분을 어필했으므로 그 고객이 나를 신뢰하고 얘 보험을 판매하는 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이 보험 판매사가 좀 다르네.
나한테 혜택을 주는 것 같네? 이런 느낌을 받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내가 대화를 이어가다가 자연스럽게 내가 팔고 있는 보험을 끼워 넣으면 판매가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영상이 끝난과 동시에 무엇을 하셔야겠어요? 바로 내가 하고 있는 광고의 물건에 예상되는 질문 10가지 정도를 뽑아 놓으시고 이 10가지에 대해서 예상되는 답변을 준비하시는데 이 예상되는 답변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궁금증이 이어질 수 있는 답변을 준비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고객은 여러분들을 신뢰하게 되고 신뢰를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5가지 니즈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되는 거니까요. 그러면 정확하게 니즈가 파악이 될 것이고 정확한 니즈가 파악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계약할 확률은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결론을 한번 내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일단 고객과의 상담을 시작할 때 나의 목적을 우선 알리는 게 아니라 그 고객이 원하는 것을 나에게 알려줄 수 있게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고객이 원하는 것을 알려주기 하기 위해서는 일단 고객이 원하는 걸 줘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 고객이 원하는 걸 줄 때 무엇을 해야 되냐? 일단 신뢰를 쌓아야 된다. 신뢰를 쌓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상 질문 만들고 예상 질문에 대한 예상 답변 만들고 예상 답변은 다음 궁금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미리 준비를 해놓는다. 그 다음 궁금증이 이어졌을 때 세 번째, 5가지의 니즈 파악을 해놓음으로써 인해서 이 5가지 니즈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동시에 물건 준비를 정확하게 하게 되면 계약할 확률이 올라가게 된다. 그리고 네 번째가 물건 준비를 하는 방법인데 이 네 번째는 다음 강의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내용이 너무 길었으니까요. 자,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누르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알람 설정 해 놓으시면 다음 영상에서 물건 준비 빠르게 보실 수 있으시니까 같이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